배수구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싱크대 앞에 냄비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골국이었습니다. 형수 한지수가 어제 오후에 직접 끓여왔다던 그 사골국이 지금 배수구로 천천히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걸 서윤은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채 못 벗은 채 도연이 물었습니다.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냄비를 끝까지 기울인 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수도를 틀어 배수구를 박박 씻어냈습니다.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빈 냄비가 싱크대 위에 탁 내려놓였습니다. 서윤은 손을 씻고 행주로 닦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덧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냄새에 예민해진다는 건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윤의 얼굴은 메스꺼움과는 달랐습니다. 눈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역한 걸 참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임산부니까.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지수가 보양식이라며 직접 들고 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받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면서 좋은 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을 때 냉장고에 있어야 할 삼계탕이 없었습니다. 냄비도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도연이 물었고 서윤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버렸어. 닭 냄새가 너무 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니까.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까지 버렸을 때 도연은 멈췄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지수가 새벽부터 끓였다며 이른 아침에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또 웃으며 받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도연이 점심 이후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전복죽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빈 공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형수가 준 거 또 버렸어? 서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진짜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혀. 숨이 막힌다. 도연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한 사람은 위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토할 것 같다고 합니다. 숨이 막힌다는 말은 다른 종류의 반응이었습니다. 몸이 무언가를 거부하는 반응.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되짚었습니다. 형수가 가져다 준 음식만 유독 사라집니다. 3번 연속으로. 서윤은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늘 입덧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수 한지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챙겨주고 서윤의 임신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와 안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음식만 사라집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공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입덧이 아닙니다. 도연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상함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도연은 공방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는 대신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작은 IP 카메라 하나를 골랐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스스로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버리는 걸 찍겠다고.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봉투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주방 선반 위 찻잔 뒤에 세워뒀습니다. 각도를 2번 조정했습니다. 싱크대 전체가 잡혔습니다.
서윤은 그날 오후 내내 작업실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설치를 마치고 공방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오전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기력이 없어 보이던데 오늘 미역국 끓여서 갈게요. 도연은 짧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앞에 앉아 핸드폰 앱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화면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 쪽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윤도 웃으며 받는 게 보였습니다. 지수가 냄비를 식탁에 올리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달랐습니다. 냉장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국자로 미역국을 조금 덜어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옆에 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 냄비에 남은 국을 전부 싱크대에 쏟았습니다. 수도를 틀어 씻어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따로 담고 무게를 재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사였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지퍼백을 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의 소리가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검사 가능해.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작업대 위 나무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겨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서윤은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며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집이 조용해서 도연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조금 더 모아서 보낼게. 이번 거 포함하면 3번째야. 통화가 짧게 끊겼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나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전화였어.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3번째. 3번째라면 이미 2번은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도연에게 아무 말도 없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도연이 아직 이상하다는 느낌만 갖고 있을 때 서윤은 이미 몇 걸음을 먼저 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작업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도연은 그 서랍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번역 자료들, 계약서들, 서윤만의 물건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그 옆에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수 누나 사골고. 먹은 뒤 2시간 후 심장 두근거림. 잠들기 어려움. 다음 날까지 지속. 그 아래에 다른 날짜. 삼계탕. 구토. 두드러기. 손등과 목. 이틀 후 가라앉음. 그 다음 줄. 전복죽. 어지럼증. 입술 부종. 병원 방문.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언급. 도연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미역국. 심장 두근거림 재발. 부정맥 증상 유사. 정밀 검사 예약. 노트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4번이었습니다. 진단명이 2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맥. 독성 물질 반복 노출 의심. 도연은 종이를 든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거꾸로 재생됐습니다. 서윤이 냄비를 들고 배수구 앞에 서 있던 장면.
손이 떨리던 것, 숨이 막힌다던 말, 저울 위에 지퍼백을 올리던 손, 전부 연결됐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연은 그날 오후 서랍에서 지퍼백 하나를 꺼내 나갔습니다. 서윤이 모아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된 민간 독성 검사 기관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디지털리스 계열 독성 성분 검출.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호두 추출 성분. 도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주차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호두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목이 붓고 숨이 가빠진다고 했습니다.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가를 챙겨줄 때도 항상 호두 빠진 것으로 따로 골라줄 만큼 꼼꼼하게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수가. 도연은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생각만 남는 상태. 왜 몰랐을까? 형수가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서윤이 힘들어할 때 먼저 연락해 오는 다정한 형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기록을 남기고 혼자 샘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으면서. 그 다음 생각은 짧았습니다. 끝까지 찾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러오는 배. 그 안에 아이. 서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도 웃으며 음식을 받았을 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 말했을 때.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은 며칠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아침에 공방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서윤과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지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캘리그래피 작가였습니다. 개인 전시도 여러 번 열었고 SNS 팔로워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민준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도연은 그게 지수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서윤이 임신 소식을 알리던 날 어머니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은 않았지만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수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이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서둘러서는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지수의 작업실이 있는 홍대 근처 골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전시 준비로 요즘 매일 나간다는 걸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차 안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음식을 건네고 웃는 얼굴로 안아주고 웃는 얼굴로 독을 먹였습니다. 서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도 몸이 힘들다고 할 때도 저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의 SNS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게시물들, 댓글들, 오래된 사진들. 그러다 2년 전 게시물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지수가 작업실에서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화분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댓글 중에 팔로워 하나가 물었습니다. 식물이 정말 많네요. 어떤 것들이에요? 지수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 이것들 덕분에 살아요. 디기탈리스도 있는데 꽃은 예쁜데 독성이 있대서 조심하고 있어요. 디기탈리스. 도연은 검사 결과지에서 그 이름을 봤습니다. 디지털리스 계열 독성.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성분. 2년 전부터 지수의 작업실에 그 식물이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키웠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물들을 더 뒤졌습니다. 몇 달 전 게시물에는 새로 구한 화분 사진이 있었습니다. 디기탈리스였습니다.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고 지수가 예쁘다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예쁘다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꽃은 예뻤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계획한 것입니다.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식물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서윤의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음식에 넣었습니다. 사골국에 삼계탕에 전복죽에 미역국에 임신 중인 여자에게 도연은 운전대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10년을 같은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명절에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처음 시댁에 왔을 때 긴장하지 말라고 먼저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도연은 형사 출신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공방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3년 전 원목 책상을 맡기면서 연이 닿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은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 사본, 노트 사진, SNS 캡처들을 순서대로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이 한참을 봤습니다. 이거 혼자 다 모은 거야? 네. 경찰에 먼저 가야 해. 독성 검사 결과지에 기관 직인 있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처음부터 정식 기관에 맡긴 이유였습니다. 그럼 된다. 오늘 같이 가자. 그날 오후 도연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언제 처음 이상함을 느꼈는지, 카메라를 설치한 것, 서윤의 노트를 발견한 것, 검사를 의뢰한 것, 지수의 SNS에서 디기탈리스 게시물을 확인한 것. 진술이 끝났을 때 담당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자료가 꽤 체계적으로 정리됐네요.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의 작업실에서 디기탈리스 추출물이 담긴 소형 용기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검색 기록에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심장 독성 성분, 식물 알칼로이드 추출 방법, 알레르기 반응 강화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관상용 식물이고 검색은 캘리그래피 작업 소재 참고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지퍼백 샘플의 성분과 작업실에서 발견된 용기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을 때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공방에서 받았습니다. 마침 나무 모서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결을 따라 대패가 미끄러졌습니다. 뭔가 끝났다는 감각은 있었지만 그게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도연은 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위로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그냥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서윤이 도연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다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무서웠어. 서윤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내려놓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배 위에서 아이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그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길고 천천히. 이제 괜찮습니다.